Marketman. 안녕하세요. 4월 7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0.86%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2.75%, 홍콩 상하이가 0.24% 그나마 선방했네요. 홍콩 1.52% 하락했습니다. 독일 지수 4.95%. 미국 지수 어마어마하죠. S&P 500 5.97, 나스닥 5.82. 주요 지수는 다 5%대 하락을 했고요. 일본이 2.75, 우리나라 1%. 코스닥 대단합니다. 0.57% 상승이에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미리 뭐 다 두드려 맞았으니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우리나라장도 그나마 좀 그 탄핵 선고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 그나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장중한 때는 플러스도 갔었어요. 대단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장 엄청나게 빠졌죠. 일본장이 지금 이렇게 좀 거의 N자를 급격한 N자를 그리면서 빠졌는데 일본장은 좀 이거보다 채권이 더 심각했어요. 채권 빠진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항생도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세 들어가서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나스닥은 이제 좀 나스닥하고 S&P 500은 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지긴 했어요. 이제 요 보면은 50%가 이제 이만큼 하락하고 이만큼 하락했으니 데드캣 바운드 나올 때가 이제 좀 됐죠. 그래서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한번 해봅니다. 네,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도 뭐 큰 폭 하락했죠. 유가 같은 경우 61불, 62불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60불 거의 트라이 한번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뭐 수요 둔화가 글로벌 침체 우려, 수요 둔화 이걸로 뭐 설명 다 끝납니다. 헬리오브 천연가스도 뭐 빠졌습니다. 7.27% 많이 빠졌죠. 뭐 유가도 7% 빠졌으니까요. TTF 천연가스도 7%대 빠졌습니다. 36유로. 어휴, 뭐 40유로대로 확 뚫어버렸네요. 이제 요것도 빠졌어요. 금도 빠졌습니다. 금도 2.76 그나마 좀 낮죠. 2.76% 빠지면서 3,030불 수준이고요. 은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은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은이 이렇게 빠지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은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은이 8.57% 빠졌습니다. 등락률 자체는 지난번과 비슷한데 금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금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다른 뭐 천연가스나 다른 원자재하고는 비슷합니다. 구리 역시 8.8% 빠졌고요. 뭐 대두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빠졌네요. 3.41%.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BDI는 슬라이슬리 이제 좀 꺾이는 모습으로 가는 게 교역량 감소 쪽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글로벌 원자재 자체가 다 뭐 안전자산이고 뭐 다 빠진 게 결국은 이건 포지션 어라인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듭니다. 네, 다음으로 환입니다. 원화는 한 8원 정도 올랐습니다. 8원 올라서 0.55%로 끝났는데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도 했죠. 강세를 보였습니다. 탄핵 선거가 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마어마하죠. 달러 인덱스가 101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103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뭐 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그리고 제 생각엔 엔캐리 언와인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큰 폭을 하겠다가 중국 보복 관세 그리고 파월의 어떤 그런 포인트 얘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월의 매파적 스탠스로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103포인트까지 다시 급격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엔화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149엔에서 146, 147엔, 6엔까지 갔다가 147엔으로 올랐어요. 큰 폭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유로화도 강세 크게 나타났다가 파월 얘기 나오면서 좀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 자체가 좀 더 좀 달러 약세 기조가 좀 더 강화되는 느낌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무역 전쟁에서 약간 유리한 이점, 인플레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의외로 잘 버텨요. 82,000불 수준에서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8bp 3년물이 8bp 하락을 했어요. 10년물이 5.4bp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국채가 20bp를 하락을 했어요. 거의 1.15% 금리입니다. 1.15% 금리에 20bp가 하락을 한 거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절대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걸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저는 크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엔화를 빌려서 딴 데 투자했던 자산들이 급격하게 어라인딩해서 일본 국채 매수로 들어왔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것들이 급격하게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네요. 24년 8월이 많이 생각납니다. 미국 제10년 4%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었어요. 뭐 장중 20bp 가까이 빠지다가 중국 보복관세 때리면서 때리다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 이런 것들에서 쭉 돌리면서 3bp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요새 장은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다음은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 일단 GDP 나오가 발표가 됐죠. 2.8로 저번보다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2.8이에요. 여전히 좋지 않은 숫자고, 중요한 건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 22만 8천 건으로 전월치하고 이전치 전부 다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실업률도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4.1에서 4.2%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네요. 4%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었다라는 건 62.5%로 늘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또 빠졌어요. YOY 기준으로 3.8%로 전월치하고 이전치 예상치 전부 다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조급여도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고용은 혼조예요. 혼조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 필요해서 잡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다 잡을 구한 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지표는 없고요. 중요한 건 없고 일단 오늘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있으니까 그거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포커스입니다. 일단 중국 보복관세 34% 때렸는데요. 결국 이건 무역전쟁 격화의 신호탄입니다. 일기 때하고는 달라요. 일기 때하고는 무역전쟁 양상이 다릅니다. 역시나 메인 타격은 중국이 맞아요. 하지만 일기 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스탠스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국내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된 점이 분명히 긍정적인데 그 영향이 지금 큰 대세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 급격한 변동성 나타났는데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 같아요. 저는 24년 8월에 나타났던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증거는 일본 국채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를 진짜로 짧게 잡고 바이더딥 생각하던 거를 한번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대세는 일단 하락이에요. 대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 선호고 위험자산 하락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말고 짧게 잡고 뭐 잠깐 치고 나오는 이런 대응적 성격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